내 나이 70. 돌아보니 내 삶은 집착이라는 단 하나의 끈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주인공 박정태는 평생 성공과 성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중견 기업을 일궈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결제 서류와 골프채가 들려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다음 목표와 경쟁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다. 절대 놓지 않을 것이야. 그는 돈에 집착했고 명예에 집착했으며 심지어 가족의 완벽한 모습에까지 집착했습니다. 그는 낡은 아파트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보며 멈출 줄 모르는 시간과 멈추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동일시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계처럼 그는 강박적인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성은 외로움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가족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지독한 간섭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아내 수희는 남편의 차가운 완벽주의 속에서 점점 미소를 잃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세요. 당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세요? 당신이 놓아야 우리 가족도 숨을 쉴 수 있어요. 내가 놓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잘 알잖아. 당신들은 내가 얼마나 외롭게 이 성을 지켜왔는지 알 거야. 나의 집착이 바로 당신들의 안정인 거야. 그는 아내의 호소를 약한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착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0대 후반, 그는 심장 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아직 놓을 수 없어. 내 왕국이 나 없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휴대폰으로 회사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태가 평생 쌓아 올린 집착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그의 삶에 찾아온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노년의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심장 마비로 쓰러진 후 정태는 병원 침대에서 70년 삶의 무게를 비로소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병실 천장만을 응시했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의 단단한 손은 이제 수액 바늘과 혈압 측정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내가 없다면 회사는 무너질까? 민수는 돌아올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니 그는 놓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 수희는 묵묵히 정태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정태가 가장 아끼던 황금 만년필과 회사의 결제 서류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낡은 일기장과 작은 화분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내려놓으세요. 회사는 민수에게 맡기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침대가 아니라 평온한 노년입니다. 당신이 놓아주지 않으면 민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희의 말은 정태의 심장이 아니라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착이 아들의 삶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한 성공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통제였던 것입니다. 70평생 그는 결과만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그는 과정의 소중함을 되짚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속에는 30년 전 그와 수희가
함께 꿈꿨던 소박한 전원 생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해질녘 노을을 함께 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다. 그의 눈앞에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의 자유로운 비행은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정태는 비로소 자신의 손이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정태에게 해외에 있던 아들 민수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담담한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해외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제 힘으로 작은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왕국이 아닌 나의 작은 텃밭을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려 했던 것은 회사의 경영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집착은 제게 사랑이 아니라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서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편지를 읽은 정태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 아닌 통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성공의 왕관을 물려주려 했지만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태는 가장 큰 용기를 내어 회사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은퇴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왕국에서 물러난다.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되찾겠다. 나의 성공은 타인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손과 아들의 편지를 보며 평온을 느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삶을 살 거라. 아버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어머니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겠다. 정태가 집착의 짐을 내려놓자 그의 심장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듯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심장 박동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 씨의 회복 속도는 기적적입니다. 아마도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큰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은 정태에게 가장 훌륭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정태는 화려했던 도심의 펜트하우스 대신 아내의 수희와 30년 전 꿈꿨던 낡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주택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따뜻한 햇살과 넉넉한 흙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곳이었지. 나는 왜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꿈을 잊고 살았을까? 그는 양복과 넥타이 대신 낡은 면바지와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회사 경영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의 세계는 복잡한 자본시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흙은 집착과 조급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흙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평생 말과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켰던 정태는 흙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진정한 가치는 말없이 고요하게 존재하는데. 두 번째는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성급한 성과만을 요구했던 정태는 자연의 느림 속에서 평온을 배웠습니다. 낡은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물건과 과거의 명함을 태웠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마다 그의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불필요한 쓰레기였구나. 내려놓음은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는 아내 수희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흙을 만지고 작은 열매를 수확하는 소박한 기쁨은 수천억의 계약보다 더 값진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에 살 때 정태에게 이웃은 경쟁하거나 무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후 그는 이웃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정태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인근의 노인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CEO였던 그에게 이웃의 평범한 농사꾼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회장님, 상추는 그렇게 급하게 물 주면 안 돼요. 흙이 숨을 쉬어야 해요. 욕심을 버리고 흙에게 맡기세요. 정태는 이웃의 순수한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과거의 명성을 완전히 내려놓았고 그저 초보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지위를 내려놓자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벽은 결국 나를 고립시켰구나. 내려놓음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구나. 그는 이웃들과 함께 수확한 작은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혼자 독식하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나누는 것이 더 크게 쥐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평온은 나의 평온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정태에게 회장님 대신 정태 씨라 불렀고 그는 그 호칭에서 가장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명예를 내려놓자 진정한 인간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 매주 작은 텃밭에서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소박한 음식과 진솔한 대화 속에서 그는 평생 외면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70년 동안 나는 가장 텅 빈 삶을 살았구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였구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해외에 있던 민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집착하며 살았던 아버지가 정말로 변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낸 작은 텃밭 사진과 흙 묻은 아버지의 손 사진을 보고 민수는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전원주택의 대문 앞에서 민수는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투박한 작업복을 입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민수야, 왔구나. 이제야 왔구나.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저 이 텃밭의 흙과 내 어머니의 미소뿐이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것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민수에게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정태와 민수는 함께 텃밭을 거닐었습니다. 정태는 경영 이론 대신 배추 잎에 붙은 벌레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더 이상 통제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사랑과 평온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삶을 찾으신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기적의 달이었습니다. 정태는 평생 이루지 못했던 가장 큰 성공, 즉 아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정태는 70세가 되어서야 내려놓음의 진정한 가치를 통찰했습니다. 그는 내려놓음이 패배나 포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가진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내려놓음은 불필요한 집착과 짐을 버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나는 70년 만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었다. 정태가 내려놓은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박한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의 수확량이 아닌 흙을 만지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 대신 자신의 내면과 가족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정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의 내려놓음. 책의 내용은 성공 비법이 아닌 성공을 내려놓는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가장 빛나는 성공은 가장 겸손한 흙에 묻혀 있다. 당신이 놓을 수 있는 만큼 당신의 삶은 더 커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평온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 정태의 통찰력 있는 삶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회장이 아닌 평온을 찾은 인간 정태를 존경했습니다. 정태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70. 정태는 이제 평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가장 행복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보, 젊었을 때는 세상의 소리만 들렸는데 이제야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구려. 내 마음의 평온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 그려. 여보, 당신은 이제 진정한 쉼표를 찍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이 고요함이었어요. 정태는 성공의 레이스를 멈추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이 쉼표는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아들 민수 부부는 자주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경영권이나 사업 대신 텃밭에서 딴 열매나 오늘의 날씨 같은 소박한 이야기만이 오갑니다. 아버지, 오늘 딴 상추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70년 삶의 무게를 비움으로 바꾼 정태의 이야기는 집착하고 조급해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장 많이 쥐려 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잃는다는 진실을. 저희 채널은 내려놓음이라는 70세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평온을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깊은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